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하루 사이에 계절이 가을에서 초겨울로 급변한 것 같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또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도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은 7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따뜻한 옷차림 오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요. 또 강원 산간 지역엔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겨울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문화재청이 최근에 진행했던 군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의 서면 평가에서 원주시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것인데 원주시가 추진 중이죠. 구도심 군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죠. 또 원주시가 불법 보험금의 수령을 막기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들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 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고요. 또 횡성군의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계획도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올해 10월 기준 강원도 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474만 원 오른 1억 4,512만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통계가 시작되었던 2012년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는 꾸준한 신규 분양 입주 효과로 시세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매각 공고문을 내고 경쟁 입찰을 공식화해 매각 작업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9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상에는 토지와 에스테이트 미분양 건물 주식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멧돼지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ASF의 발생이 드물었던 인제를 중심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폐사체가 빈번하게 발견되면서 설악산 줄기를 따라서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현재 원주시가 추진 중이죠. 구도심 군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문화재청이 최근에 진행했던 이 군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의 서면 평가에서 이 전국의 9개 지자체 중에서 원주시를 포함해 4곳이 포함된 것인데요. 통과된 것인데요. 오늘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의 박종수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 군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네. 얼마 전까지는 문화재라고 하면은 강원 가명처럼 조선시대 건물 아니면 고려나 삼국시대의 건물이나 유적만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1800년대 무렵 개항기 무렵 지어진 건물부터 지금부터 50년을 기준으로 50년 전에 만들어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나 유물들도 문화재로 이제 등록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개별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재적 가치가 밀집되어 있는 근대 건축물이 모여있는 구역이나 거리를 네. 함께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한마디로 도심 내 일정 공간을 군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생한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원주에서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시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센터이죠. 가톨릭 센터가 위치한 원동 일부 지역하고 네. 원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ABC 도로라고 불렸던 그 중심가, 원일로 주변의 그 중심가에 있는 청산병원, 자해의원, 그리고 중앙로에 있는 50년 이상 된 건물들, 그리고 네. 이제 평원로에 있는 아카데미 극장하고 강원도 최초의 호텔로 알려진 금성탕, 금성호텔, 뭐 이런 건물들과 구역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구역을 이제 그 군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생하겠다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이번에 이 활성화 사업의 서면 평가를 실시했어요. 예, 예.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단계까지 온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10월 초에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네. 1차 서면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이제 9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5개를 이제 탈락시키고 4개 도시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네. 우리 원주시가 이제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럼 이게 그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근데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우선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현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건물들이 정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한 내용하고 이제 현재 건물들하고 거리들이 맞는지, 이것들을 현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그 현지 조사를 결과로 서면 평가에 통과된 4개 지자체에 대한 종합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개별 건물을 이제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네. 그래서 최종 선정되는 것은 내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발표를 한다는 게 이제 문화재청의 그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1년 정도 앞으로 더 시간이 걸리는군요. 예, 뭐 마라톤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게 이제 예선전은 이제 갓 통과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선전은 갓 통과했는데 네. 사실 좀 우려했던 게 부산이나 전주, 나주처럼 그 근대 건축물이 잘 남아 있는 곳, 뭐 이런 곳들이 일단은 서면 평가에서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제 1차 통과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통과는 차분하게 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산, 전주, 나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뭐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이 군대 건물 굉장히 자주 봤던 것 같은데 도리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거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주하고 다른 그 세 군데 지역은 어디가 이번에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이번에 이제 원주시가 포함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 중구, 그리고 충남 서천, 그리고 경남 창원 이렇게 이제 4개 도시가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예. 인천은 그 차이나타운 뭐 이런 쪽이 좀 포함된 건가요? 예, 그 차이나타운하고 붙어 있는 그 중구 쪽, 그쪽에 보면은 그 계한기의 그 어떤 뭐 창고 건물들 이런 일제 강점기 때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뭐 또 이 창원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도 좀 근데 일제 강점기 때 건물부터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4군데 중에서 최종적으로 뭐 4군데 다 이번에 그 통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 중에서 몇 개 지역만 이제 통과가 예상되는 겁니까? 예, 올해가 이제 3번째 공모 사업인데요. 지난 1차, 2차 때 공모 사업을 보면은 한 해에 3개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3개 도시나 아니면 2개 도시 뭐 이 정도로 선정이 될 거로 보는데요. 뭐 3개 도시를 선정한다 그러면은 저희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이지 않을까 그런 뭐 예측도 해봅니다. 그래요.
뭐 확률이 50%에서 70% 정도 된다는 것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확률은 높지만 그래도 또 다른 도시들도 쟁쟁하기 때문에 네, 뭐 정말 끝까지 그 안심을 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네. 그럼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원주만의 경쟁력 어떤 것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근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 사업은 다른 지금까지 선정이 된 6개 도시, 지난해까지 선정이 된 6개 도시하고 올해 원주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대부분 그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축물을 중심으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건물보다는 그 6.25 이후 한국 전쟁 이후 도시 재건 과정에서 지어진 건물들을 네.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리에서 가톨릭 센터나 그 중앙로 일원에서 그 생활을 해 오셨던 원주를 대표하는 인물이 두 분 계시죠. 네. 그 지학순 주교님하고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이분들이 펼쳤던 정의, 평화, 생명, 협동 뭐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그 이번 사업의 내재적인 목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6.25 이후의 건물도 다른 도시랑 이제 절대 차별화가 있는 거고요. 그런 네. 인물들을 내세운 것도 서면 평가에서 상당히 그 높은 평가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스토리가 있군요. 예, 예. 그래요. 그럼 이렇게 그 선정이 되면요. 네. 뭐 지금까지 6개 지역이 이미 그 선정되었다고 하셨어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선 그 보존되어야 하는 그 근대 건축물들을 그 매입하고 보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건물들, 뭐 50년이나 100년이 이상이 경과된 건물들은 뭐 노후하기도 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에서는 폐기 수준에 접어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그 구조적으로나 그리고 현대에서 사용해도 이제 충분할 만큼 보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한 360억 정도의 그 사업비가 그 추산되는데 이 사업비 한 75% 정도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군요. 네, 네. 자, 이제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 1년 정도 이제 최종 선정되기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마라톤이란 것이 뭐 가다 시다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동안에 또 준비하고 점검할 사항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지난해 이제 공모에 도전했다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하고 약점을 이제 1년 동안 이제 곰곰이 이제 많이 짚어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부각을 하고 그 약점들은 최대한 보완을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도 이제 더 충실할 수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 소유자분들께서 이제 전부 문화재로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다른 그 시민분들께서도 엄청난 그 응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원을 이제 받아가지고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완주하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주만이 아니고요. 네. 정말 또 좋은 성적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담감 많이 들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역사박물관의 박종숙 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이 교통사고 발생 시 허위 또 과다 입원하는 사례가 아직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좀 속칭 나이로 환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는 13일까지 원주시와 또 손해보험협회가 의료기관들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 환자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입원하는 이 교통사고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원주시가 점검에 나섰네요. 네, 원주시와 손해보험협회는 원주 지역의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 환자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로 허위 과다 입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사고 입원 환자가 실제 입원 중인지 여부와 외출 외박 기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기록을 거짓으로 관리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번 점검을 통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오히려 보험금 지급액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통해서 과잉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중상 환자가 아닌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11%나 증가했습니다. 또 실제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경상 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병원 비중은 61%나 차지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박준표 검사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서류상 환자, 이른바 가짜 환자로 인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위험 환자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부당한 보험금 수령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험 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10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원주시와 손해보험협회가 합동으로 점검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해당 병원의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과 부재 환자를 확인하고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표에 기록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입원 환자의 비대면 점검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 과잉 진료 또 과다 입원 이로 인한 보험금 인상 매년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경미한 사고일 경우 빠른 처리를 위해서 현장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조직화된 보험 사기단이 고의적으로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내는 보험 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입 차량을 이용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험 사기 일당 36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과잉 정비도 많았는데요. 과잉 수리로 인한 자동차 보험 과다 청구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보험 처리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경미한 차량 손상의 경우 전체를 교체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수리비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장영식 정비기능장에게 듣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차량의 파손 정도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찍어서 확보를 해놓고요. 그 상대방이 수리를 의뢰시킨 정비소에 이제 연락을 해서 파손 부위를 확인하겠다든지 이런 방법, 상대방 차량 연식이나 차종 이런 것도 이제 다 확인해서 부품값 같은 경우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확인하고 정비공업사 협회에도 보면 시간당 공임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해서 이 시간 대비 공임 수가 계산해보고 전펌퍼 교환, 그 탈착 공임 얼마, 도색 비용 얼마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네, 이게 보험사가 취급한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근본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이 보험 사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또 보험 가입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보험 사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무엇보다 보험 가입자인데요.
보험 사기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전체 보험 계약자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의 40%가 자동차 보험이었는데요.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 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서 지난 2016년에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보험 사기 방지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갑자기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 7도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바람도 불면서 체감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정말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횡성군이요, 동절기 강설시에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한 또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안전건설과의 이호재 계장 연결하겠습니다. 계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 횡성군의 도로 제설대책 특별기간, 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군은 금년 11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20일간을 제설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달 중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군요. 예, 예. 뭐 제설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준비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제설제는 친환경 고상제 외에 한 2,298톤을 지금 확보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제설덤프 15톤 12대, 5톤 1대, 제설차 1톤 5대, 살수차 5톤 3대, 세대를 준비해서 지금 주요 도로 제설 작업을 위해서 임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네. 그다음에 인도 및 마을 안길 제설 작업을 위하여 인도 제설기 5대, 제설 트랙터 363대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이게 또 횡성 지역이 굉장히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제설 대책 정말 뭐든지 꼼꼼히 하기엔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그렇습니다. 예년의 경우 어떻습니까? 예년의 경우 저희가 우리 구역이 한 879km 정도 이제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예년 같으면은 저희가 뭐 지금 준비한 그 정도 수준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커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네. 예. 재작년인가요? 예, 예. 좀 상당히 많이 왔었죠. 예, 예. 교통사고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컸습니다만 예, 예, 예. 항상 또 긴장의 끈은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지역별로 전진기지라고 할 중요 포인트가 또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예. 지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또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운행 시간 단축을 위해서 우리가 안흥면 소사리 쪽에 한 200톤, 그다음에 청일 유동리 쪽에 150톤, 서원면 창춘리 쪽에 100톤의 그 제설제를 비축하고서 그 전진 기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예. 이 제설 작업 이것도 사실 아까 제가 지역이 굉장히 넓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최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는 지역도 지점 여기다 또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아직 별도의 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는데요. 네. 제설 작업 관계자 사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주요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순으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근데 눈이 이제 오면 한꺼번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또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또 이제 점검을 하고 또 제설도 해야 되고요. 좀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한정된 인원으로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횡성 군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군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제 통행 불편을 해소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또 이제 주민들도 함께 예. 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뭐 내 집 앞 쓸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예, 예. 좀 주민들에게 당부또는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상청 좀 예보를 경청해 주시고 눈이 내릴 때는 차량 운행을 좀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운행을 하실 경우에는 스노우 타이어 등 제설 전구를 꼭 장착해 주시길 바라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 앞 제설 작업에 협조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올 겨울 준비하는 내용으로 오늘 첫 번째 방송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건강히 잘 보내시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횡성안전건설과 이호재 계장이었고요. 자, 11월 3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